자, 반갑습니다. 아침은 방금 이제 마무리를 했고, 이제 해축을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해축은 이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나 유튜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일단 오늘 해축이 좀 많아요. 11경기. 평일치고는 좀 많죠. 그리고 내일이 오히려 경기가 적고, 바로 이제 주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 흐름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어쨌든 주말이 또 이제 경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분위기 좀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어제 흐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프스 경기. 자, 포칼 잠깐만요. 이거 체크만 하고 바로 가도록 할게. LADBC. 오늘은 경기가 좀 다양하네. 라리가도 있고. 라리가가 어디 갔지? 지금 쾰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기고 아약스, 에버튼, 뉴캐슬, 맨시티, 라이프치, 빌바오, 그리고 피오렌티나, 아스널, 에스턴 딱 11경기네. 예. 2시 경기가 딱 하나 있네. 볼프스 경기. 일단 볼프스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프스하고 호펜하임 경기인데 일단 볼프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슈투트 3대0, 뭐 레버쿠젠 1대0, 그리고 프라이도 아르미니한테 졌고 브레멘이 다름슈타트를 잡았고 해서 지금 4개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16강에서 4팀이 정해졌는데 일단은 이제 남은 팀들이 몇 팀들이 있습니다. 오늘 열리겠죠. 자, 볼프스하고 호펜하임. 일단은 리그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프스 같은 경우 8위, 호펜하임 같은 경우 14위인데 득실은 당연히 볼프스가 좋죠. 득실은 당연히 볼프스가 좋습니다. 리그에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좀 보니까 최근에 성적이 반반입니다. 반반. 그리고 볼프스가 홈 기준으로 하면 호펜하임한테 잘 안 지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번 지긴 했습니다. 22년도에. 그래서 최근도 볼프스에 살짝 우세지 뭐 아주 뭐 상대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 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컵 대회다 보니까 몰라요. 컵 대회에 대한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볼프스가 요새 기세가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도르트문트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장크트 원정 0대0 무승부부터 도르트문트, 아우쿠스 3연속 무승부 후에 지금 하이덴하임, 그 유니온 베를린, 뭐 하이덴하임하고 이제 유니온 베를린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유니온 베를린 저는 이제 홈이었기 때문에 뭐 연승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뭐 라이프치 원정에서 5대1로 이길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 기세가 상당합니다. 이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 뭐 뭐 시원하게 못 이기더라도 쉽게 안 지는데 전반에만 이런 시간에 이제 5분 안에 2골 먹히고 전반에만 3대0의 스코어를 뒤집기에는 좀 빡셌나 봐요. 레버쿠젠이 그 어디였냐? 전반에 2대0으로 지다 5대2로 이겼던 그 경기가 있잖아요. 그 느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레버쿠젠이 뭐 작년만은 못해도 그래도 그 하이덴하임전 역전을 하긴 했는데 라이프치히는 그만한 뒷심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볼프스가 어쨌든 지난번 강팀 라이프치 상대로 5대1로 이기면서 6경기 무패 3연승. 그리고 홈에서는 또 얘네들이 좀 전적들이 좀 있습니다. 레버쿠젠전도 이길 뻔하다가 아쉽게 4대3으로 졌고 뮌헨하고도 2대3으로 비볐고 프랑크도 1대2. 그러니까 웬만하면 쉽게 졌던 경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볼프스의 흐름을 볼 때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결장 부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뭐 마에르 같은 경우도 장기 부상이고 수비 쪽의 부상도 최근 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뭐 부상이라든가 지금 못 나오는 선수들이 다 장기에 속해 있고 퇴장이나 경고 누적이 따로 없습니다. 뭐 컵대회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장기 쪽이 좀 많긴 한데 딱 한 명 공격에 이 마리우스 빌터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게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거든요. 물론 뭐 이 크라바리치하고 흘로제크가 이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아예 이제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이랑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볼프스의 흐름이 좋잖아요. 그리고 호펜하임은 볼프스는 리그하고 컵만 하는 반면에 호펜하임이 이제 유로파까지 병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유로파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마인츠전도 2대0으로 졌고 그 지난번 적중했을 때 마인츠 승, 트벤테 승, 나폴리 승 트벤테 극적으로 이겨가지고 좋았죠. 그래서 원정에 홈의 호펜하임은 한번 해볼만 해요. 뭐 라이프치히도 4대3으로 역전을 하고 그리고 득점력이 괜찮기 때문에. 근데 원정의 호펜하임은 지금 뭐 초반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4경기 연속 5경기네. 포르투전까지 합치면 뭐 컵대회 뭐 유로파 뭐 다 포함해서 5경기 연속 득점이 없어요. 원정에서. 그래서 요거는 볼프스 승 볼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상. 이거 뭐 먼저 시작하는 경기라 하더라도 이거 볼프스 승 봐야 돼. 어제도 그 어디냐 볼로냐하고 몬차 경기 컵대회라 좀 불안한데 뭐 볼로냐가 뭐 지난 경기 3대0으로 이겨도 몬차 쉽지 않다. 언더가 많기 때문에. 근데 바로 대승을 거두는 거 보고 스코어 보니까 요것도 흐름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볼프스 승. 물론 이제 컵대회라 많은 골이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얘네가 컵대회 뉘른베르크를 잡고 올라왔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처음 보는 팀인데 키커스 뭐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팀은 또 승부차이 끝에 올라왔고 해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볼프스 승에 고배당 간다면 마인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 요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언어보는 건너뛸게요. 호펜하임의 득점력 때문에 이게 언더 뜰 수도 있다. 2대0으로 끝나면서. 그래서 저는 볼프스 승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경기부터 4시 경기인데 아약스하고 위트레이트 가도록 할게요. 자, 아약스 같은 경우엔 지금 위트레이트하고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새 위트레이트가 잘하거든요. 페누로트나 트벤테 알크마르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경기는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지금 31점, 아약스가 32점. 그러니까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2, 3위가 바뀔 수는 있어도 뭐 진다고 4위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약스가 이기면 PSV 4점 차로 쫓아가고 그래서 둘 다 뭐 동기부여가 없진 않죠. 아주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약스는 홈에서 6경기 무패입니다. 무패. 15득점에 3실점. 근데 위트레이트도 홈보다 원정의 승점이 더 높아요. 원정 무패 팀입니다. 원정 무패 팀이 딱 두 팀 있거든요. 그게 페노르트하고 위트레이트입니다. 위트레이트가 5승 1무. 그래서 아약스가 지금 부상 여부를 봤을 때 완전 결장은 딱히 안 보이거든요.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한 몇 명 정도 보이는데 위트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부상 빼고 공격 쪽에는 웬만큼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요거는 컵대회가 아니고 리그 경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성도 보면은 아약스가 위트레이트 상대로 강합니다. 4승 1패. 그리고 홈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죠. 위트레이트 상대로. 최근에 이제 전적만 보더라도 3승 1무 1패로 홈에서 연승 중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번 시즌에 위트레이트 성적이 좋다는 점 그리고
아쉽게 이제 4연승에서 그 마감을 했는데 컵대회 포함 리그로 치면 3연승. 그 PSV한테 전반에 1대1로 좀 비볐지만 결국에 이제 5골을 내주면서 지긴 했거든요. 2대5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실점을 하긴 했는데 예전에 알크마르 원정에서 이겼던 거라든가 홈에서 트벤테를 잡았던 경기 뭐 그런 경기도 있긴 했지만 확실히 PSV는 좀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위트레트가 한 방 노려볼 만한 건 원정 무패. 한 경기 무승부 이후에 5연승 중입니다. 그 경기에는 뭐 알크마르도 섞여 있고 컵 대회도 섞여 있고 합니다. 그래서 득점력은 괜찮아요, 위트레트가. 전혀 이제 아약스한테 뭐 쉽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전체적인 득실로 따져봤을 땐 당연히 이제 아약스가 좋긴 하겠지만 뭐 득점력이 그렇게 밀리진 않는다. 그리고 아약스는 유로파를 병행하는 팀입니다. 물론 유로파 경기도 이제 한 열흘 뒤에 있고 최근에 뭐 유로파를 하긴 했지만 그게 11월 달이고 리그 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유로파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약스는 지난번 처음으로 졌기 때문에 다만 아약스가 이제 브레다전 이후에 무패를 꽤 오래 하고 있다는 점. 지난번 네이메언 원정에서도 이겼고 어쨌든 홈에서 지금 연승 중이라는 점. 지금 5연승 중일 거예요, 홈에서. 지금 제가 보는 게 어차피 아까 6전 전승인 게 지금 한 경기가 안 보여서 그렇지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밀려가지고 6연승이죠. 6연승 해서 아약스가 그래도 유리하다. 위트레트가 뭐 잘하긴 하지만 뭐 아약스가 뭐 중간에 뭐 졌거나 아니면 뭐 흐름이 좀 끊겼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마다 득점이 한 골 넣은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2골 넣고 많을 때 뭐 3골, 5골까지 넣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 요거는 아무리 위트레트가 뭐 최근에 잘한다고 하고 원정 무패긴 하지만 아약스를 상대하기가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약스 승을 보는 게 맞고 언어보가 좀 애매한 게 아약스가 최근에 즈볼레 2대0 뭐 PSV도 홈에서 3대2로 잡았던 팀이라 빌럼한테 1대0 승리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이메언 원정도 2대1 그래서 위트레트가 만약에 좀 비벼준다면 몰라요. 3대2 스코어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고배당을 위트레트가 이제 득점을 좀 해준다는 전제하에 오버를 노릴지 아니면 그냥 아약스 승 보면서 볼프스처럼 마인을 볼지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지볼레 상대로도 2대0으로 밖에 못 이겼단 말이죠. 근데 지볼레하고 지금 위트레트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득실도 그렇고. 그래서 요 경기는 제가 볼 땐 조심스럽게 오버 가기가 좀 빡세요. 아약스가 뭐 위트레트가 만약에 골을 못 넣으면서 아약스가 이긴다 하더라도 뭐 4대0, 5대0까지 힘들 것 같고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제 2대1 스코어 정도. 그래서 아약스가 이기되 마엔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지난번에 어쨌든 홈에서 좀 아쉽게 전반전까지는 그래도 비볐던 이제 위트레트고 여전히 원정에서 무패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노릴 거면은 핸디무 정도 그런 식으로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아약스 승 보고 고배당에는 핸디무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봐도 무패가 훨씬 긴 아약스 쪽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마엔 가기가 조금 빡셀 뿐이지. 예. 자, 그 다음 에버튼하고 울버햄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일 경기, 그러니까 분데스 쪽하고 세리에만 컵대회지, 뭐 LADBC, 그리고 뭐 라리가, 뭐 EPL은 다 이제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 자, 상대 전적 울버햄튼이 에버튼 상대로 최근 4승 1무. 상성에서는 많이 좋거든요. 그리고 에버튼이 또 홈에서 성적이 반반이긴 한데 최근에 울버햄튼한테 좀 밀려요. 20년도 이후에 3연패 당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속 지고 있기 때문에 상성에서는 확실히 울버햄튼이 좋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일단 에버튼이 득점이 저조해요. 물론 울버햄튼이 득점력이 더 좋긴 하지만 실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득실 차이가 뭐 한 골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실점이 가장 많아요, 울버햄튼이. 근데 이제 하위권 치고는 득점력이 좋아서 그걸 커버하는 거지. 어쨌든 득실은 비슷하고 홈의 에버튼, 원정의 울버햄튼 성적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버튼도 크게 딱히 부상이 없고 울버햄튼도 수비 쪽에 이제 넬슨 세메도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거 외에는 뭐 황희찬도 이제 뭐 교체로 지난번에 교체로 한번 나온 거 봤거든요. 그리고 마테우스 쿠냐랑 라르센이 팀 내 1, 2위입니다. 골 순위. 그래서 울버햄튼도 풀럼을 4대1로 이겼다가 지난번에 본머스한테 또 4실점하고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울버햄튼. 울버햄튼은 가려면 제가 볼 때는 언더가 잘 안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오버 찍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에버튼이 언더가 진짜 많은 팀이거든요. 지금 지난번 맨유전 오버가 난 것도 맨유가 4골을 넣어서 그렇지 지금 4경기째 득점이 없습니다.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한 5경기 됩니다. 뉴캐슬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리그 초반에도 뭐 브라이튼전 무득점이 있었고 토트넘전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득점 경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에버튼이. 그래서 언더가 좀 많은 것도 있긴 한데 뭐 결정 부분도 딱히 없고 뭐 상황을 놓고 봤을 땐 이게 리그 경기라 사실 에버튼이 정배를 받긴 했어요. 뭐 가장 좋은 건 울버햄튼 2프랭 가면 되겠죠. 근데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고 저러다 뭐 에버튼이 2대0으로 이길 수도 있고 근데 상성에서도 에버튼이 밀리고 여러모로 안 좋기 때문에 요 경기는 뭐 상성도 보고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럼 울버 프랭 가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울버도 믿지 못하겠다. 최근에 뭐 크리스탈이나 브라이튼전 비기고 사우스햄튼 풀럼 잡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난번 울버햄튼 프렌을 봤던 건데 프렌이 안 나오면서 본머스가 이겼죠. 본머스는 마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도 실점이 아까 말했듯이 득점이 많은 반면에 실점이 많다 했죠. 그래서 에버튼이 뭐 4경기째 득점이 없어도 홈에서 쉽게 지지 않는 팀입니다. 지금 홈에서 지금 브랜드포드, 풀럼, 그리고 뉴캐슬, 뭐 크리스탈, 사우스햄튼 지금 5경기 1승 3무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에버턴이 오랜만에 승점을 따면서 그러니까 골을 넣으면서 6경기 만에 승리할 수도 있다. 다만 울버햄튼이 지더라도 무득점으로 질 것 같진 않아요. 설령 울버햄튼이 이기더라도 에버튼이 지금 4경기째 무득점인데 실점이 많은 울버햄튼 상대로는 골을 넣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오버 찍으면 된다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승패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맨시티하고 노팅엄. 자, 드디어 맨시티 경기인데 자, 맨시티가 언제까지 흐름이 안 좋을까? 지금 그걸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5위입니다. 맨시티가 5위에 5위. 아스널하고는 11점 차입니다. 승점이. 물론 저 리버풀하고 물론 이제 아스널, 첼시, 브라이튼하고는 한 경기 차이라서 뭐 2위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봅니다. 토트넘하고도 3점 차거든요. 와, 이거 얼마나 빡센 건지 알겠죠? 맨시티 입장에선. 그래서 맨시티가 여전히 홈에서는 그래도 원정보다는 성적이 좋긴 한데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노팅엄이 원정 성적이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팅엄이 어떤 팀이냐? 리버풀 원정도 잡아냈고 그리고 첼시 원정도 비겼던 팀이고 얘네가 좀 쉽지 않아요. 노팅엄이. 최근에 조금 뉴캐슬한테 3실점, 아스날한테 3실점 하면서 조금 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다시 입스위치전 이기면서 연패도 끊어냈고 여전히 좀 빡센 팀이거든요. 노팅엄이. 지금 옛날 맨시티면 모르겠는데 지금 허우적대는 맨시티면은 사실 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 2경기째 득점이 없습니다. 리그에서. 그리고 맨시티답지 않게 리그 5연패 중인데 그나마 하나 맨시티가 이제 희망적인 건 5연패 중 4연패는 원정이었고 그리고
한 경기는 토트넘한테 4대 0으로 진 거. 그 전에는 어쨌든 홈에서 패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그 5연패 할 동안 두 골을 넣은 적이 없어요. 리그컵도 그렇고. 물론 이제 챔스는 있죠. 3골. 근데 이제 리그 쪽으로만 본다면은 두 골을 넣은 경기가 없다. 한 골이 전부였다. 그래서 득점력의 문제에서 득점력도 상당히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홈이라서 뭐 연패는 끊어야죠. 당연히. 노팅엄 상대로도 전적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뭐 6대0, 2대0으로 이겼던 전적들도 있고 옛날에 한번 09년도에 0대3으로 지긴 했는데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래서 일단 맨시티의 이제 부상 여부. 근데 사람들이 뭐 맨시티가 부상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로드리 예전부터 빠졌고 지금 코바치치 부상에 스톤스 부상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딱히. 그러니까 뭐 그릴리시도 지금은 뛸 수 있는 상황이고 데브라이너도 마찬가지고. 근데 몸 상태들이 예전만큼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다 뿐이지 생각보다 부상이 막 아주 많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부상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맨시티 그냥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지. 뭐 부상이 너무 많아서 부상 다 돌아오면 이길 거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와봤자 몇 명이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노팅엄도 딱히 결장이 크게 없다. 그리고 우드가 지금 9골로 골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홀란드하고 3골 차입니다. 3골 차. 해서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홀란드가 12골, 살라 11골. 우드가 3위네. 9골로. 홀란드가 치고 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맨시티가 안 좋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더 많은 골을 넣었어야 됐는데 물론 지금도 많은 골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맨시티 과연 연패 끊을 수 있냐. 지금 7경기째 1무 6패고 리그로 치면은 4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끊어야 되는 입장인데 노팅엄이 쉽진 않을 건데 그래도 최근에 뉴캐슬이나 아스날 상대로 3실점 한 거는 좀 크다 봐요. 그리고 토트넘이 이긴 게 약간 좀 의외긴 합니다. 4대0. 그거 빼면은 사실 맨시티가 그 전에도 뭐 이길 때 좀 힘겹게 이겼던 팀들이 뭐 풀럼도 한 골차, 브랜드포드도 한 골차였기 때문에 뭐 브라이튼이나 본머스한테 진 거는 본머스나 브라이튼이 워낙 잘하던 그런 사이즈였고 리버풀은 원래 강팀이었고 그래서 노팅엄한테까지 지면서 5연패 그리고 리그 연패를 할 것 같진 않아요. 리그에서도 되게 오랜만에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탈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약간 바르샤 느낌이에요. 바르샤도 어제 이제 승만 보고 마엔까지는 못 봤는데 마요르카가 아무리 연승 중이었어도 바르샤가 4경기째 승리 없지는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맨시티도 약간 같은 느낌입니다. 맨시티도 오랜만에 홈에서 그 뭔가 이제 시원하게 이겨주지 않을까 해서 맨시티 승 봅니다. 요 경기. 그리고 만약에 노팅엄이 조금 비빈다면은 오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엔까지 좀 봐요. 마엔까지. 맨시티 마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배당 측면으로 볼 때는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일 수 있다. 왜냐? 맨시티를 믿었다가 맨시티가 또 힘겹게 이길 수 있으니까 뭐 2대1의 스코어로 아니면 뭐 3대0, 4대0, 5대0으로 뭐 대승을 거두든 어쨌든 가능성으로 봤을 땐 뭐 가능성보다는 배당으로 봤을 땐 오버가 제일 좋아 보여요. 왜냐면 맨시티가 이기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쉽게 못 이기는 것까지 생각하거나 또 만약에 지면은 대참사기 때문에 지더라도 한 골은 넣겠죠. 뭐 이기더라도 노팅엄이 골을 못 넣을 상황도 아니고 아니면 맨시티가 뭐 다득점을 하거나 해서 오버가 어찌 보면 1.5에 그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아 보이고 그다음 뭐 승 마인 정도. 근데 저는 뭐 다 떠나서 그냥 맨시티 승을
제일 우선순위로 볼게요. 오늘 만약에 맨시티 승 갔는데 못 이겼다? 그럼 다음 경기부터는 맨시티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길 때까지 이제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마엔, 뭐 이마엔은 모르겠고 승마엔에 일반 승만 가기 좀 빡세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 쪽 한번 노려보시니. 근데 승마엔이 좋아 보여요. 왜냐? 노팅엄이 최근에 입스위치도 한 골 차로 겨우 이겼고 그 전에 뭐 리버풀 잡고 뭐 첼시랑 비긴 건 알겠는데 맨시티가 사정이 더 급합니다. 어제 약간 바르샤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승마엔 이렇게 오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승입니다. 승. 배당이 좀 적더라도. 자, 뉴캐슬 리버풀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1위인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중요하죠, 이 경기. 그리고 뉴캐슬이 홈이거든요. 리버풀이 딱 한 번 졌는데 이미 2위하고도 승점이 9점 차라서 오늘 지고 다른 팀들이 뭐 이기면은 좀 좁혀질 수 있긴 하죠. 뉴캐슬도 지금 11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리고 리버풀이 좀 빡센 게 원정 유일하게 무패 팀입니다. 5승 1무. 그래서 득실도 좋기 때문에 뉴캐슬 입장에선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삭도 몇 경기 못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리버풀은 지금 수비에 부상 한 명 말고는 몰라. 조타나 키에사가 지금 얘네는 아직도 못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에서 이제 살라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뭐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리버풀 요새 분위기 너무 좋다. 레알이나 맨시티 상대로도 무실점으로 이긴 게 큽니다. 아무리 홈이어도. 물론 사우스햄튼 원정 아니면 뭐 브라이튼 컵 대회 원정 아니면 또 뭐냐 뭐 크리스탈 울버햄튼전 원정 다 한 골차 좀 약간 불안하게 이겼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보다는 확실히 원정의 리버풀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리고 뉴캐슬이 홈에서 이제 뭐 첼시도 리그컵에서 2대0으로 잡았고 아스날도 1대0으로 잡았고 그리고 맨시티랑도 비겼던 왜냐면 맨시티 초반에 잘할 때 패배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도 1대1로 비겼었기 때문에 아무리 리버풀이 강하고 원정에서 무패고 하긴 하지만 뉴캐슬 원정은 좀 빡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캐슬전을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도 당연히 리버풀이 최근에 진 적이 없죠. 최근 5경기도 5승 무패입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리버풀을 이겼던 경우는 거의 한 9년 전, 15년도에 이기고 아직까지 이긴 적이 없습니다. 뭐 가까스로 살짝 뭐 비비는 정도가 있었을 뿐이지 지금 홈에서도 3연패 중이고 여러모로 지금 리버풀의 흐름을 보거나 뭐 상성으로 보거나 리버풀을 갈 수밖에 없긴 한데 배당도 1.6이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근데도 리버풀의 그동안 이제 사우스햄튼전 가까스로 이겼던 경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탈 울버햄튼전 한 골차 승부 그래서 리버풀도 뭐 한 골 넣었던 경기들이 뭐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2골씩 넣었는데 뉴캐슬이라서 좀 빡센 부분이 있어요. 물론 뉴캐슬이 최근에 홈에서 웨스트햄한테도 2대0으로 져서 그래도 리버풀이 이길 확률이 크긴 합니다만은 이게 고민되는 게 뭐냐 뉴캐슬 2프렌을 가야 되느냐 저는 뉴캐슬 2프렌 건드릴 필요 없다 봅니다. 아무리 뉴캐슬 원정이 빡세더라도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요. 확실히 만약에 2프렌이 보이면 갈만하죠. 뭐 요새 리버풀이 원정에서 뭐 4연패를 했거나 맨시티처럼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3연패나 리버풀이 잘하고 있고 까딱하다가는 뭐 웨스트햄처럼 2대0으로 지면은 결국엔 2프렌이 아니라 이 핸디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는 1.5가 안 되는 저 배당은 갈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어쨌든 승패나 언오버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리버풀의 원정에 대한 그 실점률을 생각했을 때 언오버 선택하기도 좀 빡세요. 뉴캐슬이 최근에 뭐 아주 다득점을 했던 경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노팅엄 원정에서 3골이 그나마 최근 많이 골을 넣은 거지. 보통 한두 골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실점률 생각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이 뭐 맨시티랑 비기고 아스날 잡고 그때 아스날이 막 부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첼시는 또 리그컵이었고 그나마 했던 게 맨시티 전인데 지금의 리버풀을 막기는 좀 빡세 보여요. 제가 볼 땐. 딱 하나 걸리는 건 그 원정의 그 한 골차 승부들이 많았던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지금 순위가 꼴찌거든요. 그 사우스햄튼 상대로도 살라의 PK 때문에 이겼던 경우였어가지고 뭐 점유율이나 슈팅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는데 이거는 리버풀 승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버풀 승무. 일단은 리버풀 승을 체크를 하지만 무승부가 많이 걸리면은 이 경기는 그냥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언더 가기에는 뭐 배당을 보고 가는 건 아닌데 리버풀이 실점을 아예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흐름상 그냥 뉴캐슬이 한 골만 넣어주면 오버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무승부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면은 그게 또 어느 보다 애매하고 일단은 리버풀 승무로 보되 이 경기는 갈지 안 갈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은 완벽하게 리버풀인데 상성도 원정에서 불안했던 그 전적들 때문에 그리고 뉴캐슬이 은근히 강팀 상대로 강했단 말이죠. 오히려 뭐 웨스트햄도 약팀은 아닌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널, 첼시, 맨시티 상대로 단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 올 시즌에. 그래서 그게 좀 걸린다. 그래서 그게 걸리면 그냥 차라리 뭐 물을 찍든 그렇다고 뭐 뉴캐슬 프랭 가긴 좀 빡세고 맞죠? 왜냐면 지금 리버풀이 꽤 무패를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팅엄전 진 이후로 아직 패배가 없어요. 무도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리버풀 승이 좀 땡기기도 하고. 이건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사우스햄튼하고 첼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반 왔죠. 자, 사우스햄튼하고 첼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우스햄튼이 지난번에 뭐 홈에서는 리버풀하고 살짝 비볐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여전히 꼴찌입니다. 그리고 첼시는 7승 3무 2패. 그러니까 홈의 사우스햄튼이 뭐 1승이 없는 건 아닌데 원정의 첼시가 성적이 좋습니다. 홈이나 원정이나 패배 자체가 많지 않아서 지금 3위거든요. 근데 아스널하고 득실도 같고 승점도 같습니다.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구조라서 지금 사우스햄튼 쪽 보면 주전기퍼 부상 그리고 수비의 경고 누적이 1명 미드필드의 경고 누적이 1명 그리고 공격에도 뭐 최근 부상은 아닌데 부상으로 이제 빠진 선수가 1명 있고 그리고 공격에도 경고 누적이 1명이 있네. 지금 경고 누적만 수비 미드필더 공격에 1명씩 있고 뭐 주전기퍼 부상이 녹록치 않네요. 사우스햄튼 지금 상황이. 그리고 첼시는 포파나 말고는 딱히 수비 쪽에 부상 말고는 공격이나 미드필드에 그 부상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아무리 지난번 브라이튼전 비기고 리버풀전 뭐 비볐다 하더라도 첼시 쪽을 볼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불안한 건 사우스햄튼이 지더라도 아스날 원정도 골을 넣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스토크나 에버튼도 잡아서 연승도 했었고 리버풀전 비비고 브라이튼전 비겼다는 거. 첼시도 지난번 그 3대0으로 이겼던 이유는 하이덴하임전 컨퍼런스전에 이제 주전들을 대거 뺐기 때문에 빼고도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확실히 첼시가 흐름을 탔다 봅니다. 지금 3연승 중이고 컨퍼런스 포함 지금 6경기 무패 리그만 보더라도 5경기 무패입니다. 그래서 그때 리버풀 원정에서도 살짝 비볐었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사우스햄튼이 리버풀하고 비볐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에스턴 3대 0으로 이긴 거 봐서는 어, 첼시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에 딱히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장 마지막 경기를 홈에서 첼시를 2대 1로 잡았긴 했지만 지금의 첼시는 좀 세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첼시 승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이 적지만. 근데 이제 마헨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좀 불안해요.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레스터도 순위가 뭐 아주 최하위는 아닌데 지난번 레스터 상대로도 2대1로 이제 2대0으로 이기다 한 골을 결국엔 내줬거든요. 후반 막판에. 그래서 이게 마헨이 어려운 게 한 3대0으로 이기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2대0으로 이겨도 결국엔 PK가 됐든 뭐 후반 막판에 극장골 내주면 슈팅이나 점유율은 압도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스코어는 2대1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첼시가 무실점이었던 적이 최근은 없어요. 예전에 웨스트햄이나 본머스전에 있었지만 최근은 없다. 뭐 지난번 에스턴전 뭐 무실점 하긴 했지만 그건 홈이었고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어쨌든 최근 홈에서 골을 못 넣었느냐? 아닙니다. 맨유전 그 무득점 이후에 입스위치, 뭐 레스터, 그리고 스토크, 에버튼, 리버풀까지 다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첼시 승은 보지만 이게 만에 하나 뭐 사우스햄튼이 선제골 때려 넣든 또 2대0으로 이기다 한 골 내주든 마헨 보기가 좀 힘듭니다. 에스턴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정의 첼시는 확실히 살짝 불안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왜냐면 제가 첼시한테 그때 한번 노팅엄전에 그 1대1로 비겼던 그 경기 있잖아요. 상대방이 후반에 퇴장당했는데 결국엔 추가골을 못 넣었고 그런 부분들도 또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첼시 승은 보지만 마헨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헨은 좀 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게 또 2.5를 주지 않고 3.5를 줬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우스햄튼이 뭐 리버풀 2대3, 레스터 2대3, 그리고 예전에 뭐 맨유한테도 홈에서 3대0으로 졌다든가 그리고 첼시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뭐 오버를 노려볼만 하거든요. 배당도 좋고 1.9면은. 근데 첼시가 의외로 리그컵을 제외하고 리그만 봤을 때 원정에서 2골을 준 적이 최근에는 리버풀 말고는 없긴 해요. 홈에서 뭐 브라이튼한테 2골을 내주긴 했지만 울버햄튼한테 2골 내준 건 예전이고 또 그때 6대2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빡세 보입니다. 해서 저는 일단 첼시 승만 보겠다. 만약에 이게 뉴캐슬하고 뉴캐슬 리버풀 아니고 이 프렌에 1.8 정도 받을 거면은 가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 프렌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도 자칫하다간 뭐 첼시가 뭐 2대0, 3대0으로도 이길 수 있어서 일단 첼시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승만 보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 라이프치히하고 프랑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시 반까지면 끝날 것 같고 한 30분 사이에 아침 조합 뭐 한 조합에서 뭐 만약에 고배당으로 간다면 한 2조합 정도 간 다음에 6시까지 아침 조합은 보내드리고 해축은 아침 조합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뭐 유튜브 올리고 뭐 구독자 게시판에도 일단은 그 아침 조합 보내드릴 때 구독자 게시판에 이제 분석 결과 같은 것도 같이 올려드리고 아마 해축은 한 9시까지는 아니고 한 8시 내외? 8시에서 9시 사이에면 그 정도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침 보낼 때 쪽지에 같이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라이프치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치히하고 프랑크의 상대 전적 반반입니다. 반반.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이제 프랑크한테 딱 한 번 졌는데 그게 가장 최근이에요.
24년도 1월. 그래서 뭐 상성은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조금 더 괜찮다. 이 정도인데 아까 이제 라이프치히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볼프스 얘기하면서 이게 컵 대회입니다. 컵 대회. 근데 라이프치히 지난번 아시겠지만 홈에서 5대1로 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라이프치히 성적 보면은 얘네도 맨시티만큼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맨시티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 셌던 거고 얘네도 보면은 지금 1무 5패입니다. 1무 5패. 물론 챔스 2패 포함해서 이제 그건 건데 셀틱 원정 3대1로 치고 인테르 원정 1대0으로 치고 그리고 챔스를 빼고 리그만 보도록 합시다. 4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1무 3패. 뭐 도르트문트야 원정이라 좀 빡세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홈에서 맨앵글라하고 비긴 거? 뭐 그래 맨앵글라 뭐 잘하니까. 호펜하임한테 원정에서 4실점 했습니다. 2대1로 전반에 이겼는데 4대3으로 역전당했어요. 거기다 볼프스한테는 또 홈에서 5실점이나 했네. 2경기에 9실점. 빡세죠.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장크트한테도 이제 리그컵이지만 2실점 했고 오늘이 그 컵이잖아요. 장크트를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전에 SN 원정에서 얘네가 몇 부 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원정에서 1실점을 했고 해서 레버쿠젠이 장크트 전까지 무패를 가다가 도르트문트 전부터 지금 최근까지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하고 약간 같은 패턴이에요. 뭐 중간에 뭐 비기거나 지면서 최근에 안 좋아진 게 아니고 무패를 계속 달리다가 물론 이제 아침에서 한번 지긴 했습니다만은 리그에서 보면 무패를 계속 달리다가 이제 최근에 못 이기고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뭐 0대0, 1대1 스코어로 저 승리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점이 많으면서 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거기다 더군다나 부상 여부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주전키퍼한테 휴식을 줬네. 예, 그리고 수비 쪽에도 이제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뭐 햄스트링 부상이나 몇 명 부상이 있고 공격 쪽에도 여전히 사비 시몬스 발목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 오펜다하고 뭐 몇 명이 있긴 한데 뭐 작년만큼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해서 프랑크 지난번 맨앵글라하고의 컵대회에서 퇴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장으로 수비수가 못 나오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역시 여기 마르무시 13골. 마르무시가 좀 빡세죠 여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도 골을 골고루 놓고 있어서 이 지금의 라이프치히 흐름이면은 프랑크 좀 빡세요. 그리고 프랑크가 아시겠지만 하이덴하임 원정에서 4대0으로 바르고 왔거든요. 지금 얘네가 레버쿠젠전 지고 난 이후에 무패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9경기 무패. 지금 7연승 중 컵대회 유로파 포함. 유로파에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물론 한 골 차가 많긴 하지만 리그에서는 4연승 5경기 무패. 딱 2번 졌는데 레버쿠젠 원정이랑 도르트문트 원정. 그래서 지금의 라이프치히로는 프랑크를 잡기가 좀 버거워 보인다. 좀 힘들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랑크 프렘 받았으면 프랑크 프렘 가야죠. 뭐 라이프치히가 프렘 받았으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랑크 프렘 보고 어느 번은 뭐 오버가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라이프치히 그래도 최근에 실점이 많긴 하지만 그전에는 실점이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홈에서 특히 뭐 0대0 무승부도 나왔던 상황들이 몇 번 있어서 이게 최근에 한 번 졌을 뿐이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번 졌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비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프랑크가 워낙 기세가 좋긴 한데 라이프치히도 오늘 지면은 3연패. 예. 뭐 리그 3연패는 아니지만 4연패구나 4연패. 챔스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그냥 프렘 보는 게 가장 맞다. 프랑크 프렘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언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흐름상. 그렇게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빌바오하고 레알 마드리드 갈게요.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자, 요거 컵 대회 아닙니다. 그리고 순위를 좀 볼까요? 아까 그 분데스 프랑크 순위를 못 봤는데 프랑크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2위구나 2위. 와, 미넨하고 바로 코앞이네 4점 차. 레버쿠젠 라이프치히보다 순위가 높아요. 자, 그러면 빌바오하고 레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바오가 레알 상대로 좀 밀리기는 해요 최근에. 그리고 홈에서도 연패 중이고 해서 상성에서도 홈이든 뭐 전체든 밀리기 때문에 상성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빌바오 7승 5무 3패, 레알 10승 3무 1패. 물론 레알이 지금 잔여 경기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 다 이기면은 바르샤를 2점 앞섭니다. 다만 이제 오늘 빌바오라는 벽을 넘어야 되고 못 이겼을 경우엔 이겨도 남은 잔여 경기 이겨도 승점이 1점 차로 뒤집니다. 왜냐면 바르샤가 중간에 한번 이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어 가지고 좀 멈춰 있었거든요. 그리고 빌바오가 홈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물론 레알도 원정에서 무패 팀이긴 한데 빌바오가 지금 크게 결장이 없어요. 에레라 정도 빼고는 없고 레알은 지금 비니시우스가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밀리탕이 이제 무릎 부상, 카르발하고 이제 카마빈가는 그래서 조금 장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지난번 레알이 헤타페를 2대0으로 이겼는데 전반 2골이 다였거든요. 전반 2대0이길래 뭐 더 골을 넣었나 싶었는데 결국 그것도 PK 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헤타페를 뭐 아주 압도했다고도 볼 수 없어요. 홈이라서 원정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또 원정이거든요. 최근에 챔스 원정에서도 졌고 리그에서도 뭐 레가네스를 3대0으로 잡긴 했지만 셀타비고나 AT 예전에 라스팔마스 마요르카 생각하면 빌바오의 최근 기세로 봤을 땐 이거 레알 승각이 좀 빡셉니다. 그래서 배당이 다 비슷해요 지금. 그리고 빌바오가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얘네가 9경기 무패입니다. 유로파 포함해서. 유로파에서도 지금 4연승 중인데 리그만 보더라도 지금 6경기 3승 3무. 물론 소시 1대0, 베티스 1대1, 뭐 에스파뇰, 뭐 예전에 AT한테 진 게 유일한 패배긴 한데 최근에 어쨌든 실점이 많지 않습니다. 빌바오가 1실점 이상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때 지로나전 아쉽게 이제 2실점 한 개. 그것도 이제 후반 막판에 PK 줘가지고 본인들이 PK 한 2번인가 3번 놓쳐가지고 그랬던 건데 사실 지금 최근에 가장 좋은 페이스 중에 한 팀입니다. 빌바오가. 그리고 이게 컵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레알이 아직까지 신뢰가 안 가요. 지난번 헤타페전도 솔직히 골을 더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은 것도 있고 그래서 빌바오 프렘 봅니다. 요거. 상성에서만 앞설 뿐이지 지금 여러모로 좋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비니시우스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음바페가 골은 많이 넣고 있지만 생각보다 뭔가 합이 아직까지 잘 안 맞는 느낌이다. 해서 저는 빌바오 프렘 보고 이 경기도 비길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도 레알을 무시할 순 없어요. 상성에서도 앞서고 있고 빌바오도 생각보다 그런 강팀들 상대로 많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리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시 한 골, 베티스랑 비겼죠 홈에서. 그리고 에스파뇰전 빼면은 사실 세비야 1대1, 발렌시아 1대0, 뭐 헤타페랑도 비기고 AT한테는 결국 졌으니까. 해서 요것도 비길 가능성이 좀 큰 경기다 해서 저는 프렌하고 고배당으로 친다면 한 무승부 정도 노려볼 만하다.
빌바오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피오렌티나하고 엠폴리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랑. 자, 요 경기는 이제 컵대회입니다. 또 피오렌티나하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 순위를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바르샤가 어제 5대1로 이겼구나. 완전 대승을 거뒀네. 자, 지금 순위를 보면은 세리에 순위 지금 피오렌티나 4위거든요. 엠폴리가 10위. 엠폴리도 무승부가 많고 패배가 적기 때문에 득점력이 적어서 그렇지 실점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확실히 득실이 좋긴 하네. 8승 3무 1패.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지금 요게 이제 컵 대회인데 저기서 어제 볼로냐랑 AC 밀란이 올라갔거든요. 8강에. 일단은 오늘 승자가 유벤투스 칼리아리 승자하고 붙습니다. 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결장 부분이 이제 미드필더 1명. 질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베. 이거 말고는 결장이 없어요. 그리고 엠폴리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미드필더에 1명 무릎 부상 빼고는 없는데 얘가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라서 사실 거의 전력이 풀입니다. 둘 다. 자, 그럼 피오렌티나 일단 최근에 컨퍼런스 파포스 상대로 좀 힘겹게 이기긴 했는데 아마 주전을 기용 다 안 했던 것 같고 리그만 보면은 엄청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홈에서는 아마 무패일 거예요. 피오렌티나가 한 4승 2무인가. 그리고 원정에서는 아탈란타한테 한 번 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무승부 없이 7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9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컨퍼런스 빼고. 왜냐면 컨퍼런스는 중간에 이제 아포엘한테 졌기 때문에. 그래서 리그만 봤을 때는 7연승에 뭐 9경기 무패. 그리고 엠폴리 원정에서 한번 비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피오렌티나 홈이고 최근에 어쨌든 홈에서 4연승인데 라치오, AC 밀란, 뭐 로마 상대로 다득점을 했고. 그래서 컵대회이긴 하지만 또 컨퍼런스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오히려 컨퍼런스보다는 컵대회가 더 중요한 느낌이라서 엠폴리가 뭐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좀 무패를 오래 했고 뭐 로마 원정, 뭐 홈에서 유벤투스 그리고 아까 피오렌티나 전까지 그때까지 무패를 했습니다. 한 8경기인가? 근데 그 이후에 성적이 안 좋아요. 라치오, 나폴리 연패 그리고 파르마 비겼지만 인테르한테 지고 또 최근에 3경기 또 승리 없고 뭐 물론 우디네세 레체전 비기긴 했지만 밀란한테 3대0으로 지면서 사실 피오렌티나전은 좀 빡세지 않나. 뭐 엠폴리가 홈이고 피오렌티나가 원정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한번 비겼으니까. 근데 피오렌티나가 그때 엠폴리전 비길 때는 본인들이 초반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때 엠폴리전 비길 때 라치오 딱 한 경기 이겼고 파르마, 베네치아, 몬차 3경기 비겼고 아탈란타한테 지고 라치오전 이긴 게 전부인데 그 엠폴리전 이후에 지금 리그 7연승이다. 그리고 뭐 공격에 결장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압도했고 슈팅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해서 이 경기 피오렌티나 홈이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승 볼 수밖에 없다. 컵대회라도. 다만 이제 마엔을 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엠폴리가 AC 밀란 3실점, 인테르 3실점 빼고는 대부분 비겼거나 한 골차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피오렌티나의 득점력이면 마엔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리그 초반의 흐름이면은 마엔 가기 빡센데 그리고 원정이면은 더 가기 빡세요. 원정이면은 그냥 피오렌티나 승만 보면 되는데 왜냐면 토리노, 제노아전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근데 홈에서는 그래도 다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베네치아전 빼고는 다 이제 멀티골 이상 넣고 있어서 마엔을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반반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보고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분석을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어, 그 승패나 요런 그 흐름에 이제 잘 이제 끊기지 않게 이제 연결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딱 그 승패만 딱 보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메모장에 뭐 만약에 피오렌티나 최근 전적 뭐 5승 무패다. 그리고 뭐 10득점에 1실점이다. 이런 그 기본 그 바탕 그 뭐냐 전적들만 딱 봤을 때는 뭐 이거 그냥 딱 읽으면 되죠, 그냥. 근데 최근에 피오렌티나 5승 무패입니다. 그리고 10득점에 1실점입니다. 하면 뭔가 이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같은 이제 그 승패를 보더라도 그냥 자기 생각을 얼마나 이제 거기다 덧붙이느냐, 그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야 이제 흐름이 약간 좀 스무스하게 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 그 개인적인 생각을 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료는 똑같이 다 같이 보는 거고, 거기다 이제 요렇게 갈 것 같다, 아니면 뭐 요렇게 보인다 하면서 이제 듣는 사람이 조금 이제 불편하지 않게, 그냥 막 기계식으로 읽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 그냥 좀 유추하면서 그래도 원정보다는 뭐 홈이 좀 뭐 이길 확률이 큰다든가 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뭐 계속 오시는 거고, 단순히 이제 결과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올 확률이 좀 적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12월부터는 무리한 조합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두세 경기 위주로 가되 고배당은 구독 게시판을 활용하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어쨌든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피오렌티나 승, 저는 마행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왜냐면 제가 이제 고배당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 마행 2배 정도면 한번 요런 기회에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물론 엠폴리라 좀 빡세긴 한데 피오렌티나의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한번 노려볼만 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의 승 보면서 마행까지 한번 같이,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던 뭐 볼프스라든가 아니면 뭐 맨시티라든가 그런 애들을 노려볼 수 있다,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아스널하고 맨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경기 남았는데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아스널 맨유 상당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맨유 감독이 바뀐 이후에 제가 이제 입스위치전 맨유 승마행 갔다가 이제 말아먹었거든요. 당연히 맨유를 너무 믿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보데글림전도 홈에서 3득점을 했고 에버튼전도 4득점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에버튼 4대 0으로 이긴 게 좀 크다 봅니다. 물론 이제 아모림이 그전 팀에서 뭐 보여줬던 걸 보여줄 수는 없죠. 당장 스포르팅에서 뭐 자기가 운영하던 그런 뭐 선수들하고는 다른, 지금 와서 이제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로서 이제 4대 0으로 이겼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지는 것보다는, 아직 진 적은 없습니다. 와서 좀 힘겹게 이겼던 경기들이나 뭐 아니면 있었을 뿐이지 아직까진 좋다.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에버튼이 4대 0으로 이겼다고 해서 저는 막 크게 좋다고 보지는 않는 게, 에버튼의 득점력 보면 알거든요. 에버튼이 최근에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맨유전까지 포함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버햄튼전 얘기할 때 4경기 연속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뭐 4대 0으로 이겼다고 해서 맨유를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스널
두 팀의 상대 전적이 꽤 많죠. 꽤 많은데 최근에는 아스널이 6승 2무 2패입니다. 가장 최근으로 보면 4승 1패. 그래서 아스널이 맨유 상대로 3연승 중인데 그 3연승 중에 2경기가 홈 경기였고,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맨유 상대로 전적을 보면은 7승 1무 2패. 예, 가장 최근으로 보더라도 4승 1무. 그러니까 20년도 이후에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 아스널이 맨유 상대로 상성에서는. 그리고 아스널의 중간에 한번 삐끗한 적이 있거든요. 뉴캐슬 원정, 그리고 인테르 원정에서 지고, 그리고 뭐 본머스 원정에서도 지고. 근데 본머스 원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뉴캐슬 원정인가? 그때 뭐 부카요 사카도 빠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테르 원정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상들이 몇 명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회복하고 나서 노팅엄정에 나왔나?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다득점을 하더라고요. 전반에 0대 0이었는데 3대 0. 그리고 스포르팅 원정에서 5대 1로 이긴 게 좀 컸다. 왜냐면 뭐 감독이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뭐 선수까지 빠진 거면 모르겠지만 5대 1 대승이 컸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웨스트햄전 5골. 그래서 지금 3경기에 13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뭐 맨유도 요새 뭐 득점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아스날한테 상성에서도 밀리고, 그리고 맨유가 아직은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그나마 성적이 좋았던 이유는 홈 성적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스널이 지금 7승 3무 2패인데 실점은 비슷합니다. 근데 득점에서 밀리고 아스널이 어쨌든 홈에서 무패. 그리고 맨유는 원정에서 홈보다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홈만큼. 그리고 일단 맨유 보면은 리산드로, 이제 수비의 리산드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 마이누도 경고 누적이고, 공격엔 뭐 다 나오는데 수비랑 미드필더 한 명씩,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장기 부상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마갈레스랑 토마스 파티 부상 의심으로 떠 있긴 한데 여기도 공격 쪽에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맨유 쪽이 더 손해일 수 있다. 완전 그 경고 누적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뭐 비중이 막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아스날하고의 이제 상대 전적 홈에서 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배당은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아스널하고 이제 맨유의 배당이, 아스날이 아무리 유리하긴 하더라도 맨유가 감독이 바뀌었고, 감독이 바뀐 이후에 아직 패배가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 아직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사우스햄튼 이후로. 근데 이제 무가 좀 많아요. 패배가 많은 게 아니고 그 사우스햄튼 전 이후에 지금 6경기 동안 딱 한 번 졌습니다. 웨스트햄. 그러니까 5경기 다 비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유는 실점이 적은 이유가 그러니까 무승부가 많아요. 그리고 패배도 최근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무패로 치면 7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아스널이 그렇다고 뭐 홈에서 무패지 최근에 한 번 3경기 이기지 못했던 전적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저 아스날 승을 가볼 만하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맨유가 갑자기 아스날을 뜬금없이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아스널이 뭐 기존처럼 최근에 이제 맨유 상대로 강했던 것처럼 뭐 잡아낼 수도 있고, 다만 뭐 비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아스널이 최근에 맨유를 잡으면서 골이 많았어요. 최근 3연승 할 때 다 3골씩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맨유가 혹시 아스날을 잡아내든 오랜만에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하든 아니면 아스날이 또 뭐 무난하게 이기든 저는 승은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1.5 이하기 때문에. 저 똑같은 피오렌티나 승하고 아스날 승 둘 중에 어느가 가려면 저 피오렌티나 승 갈 거예요. 아스날은 차라리 오버 봅시다. 오버. 그렇다고 뭐 맨유 2프랭 가기에는 아직 맨유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뭐 갑자기 골을 많이 넣어서 뭐 3대 0이나 뭐 3대 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맨유가 지더라도 한 골,
아니면 아스널이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뭐 한 골 뭐 1대2로 지든가 아니면 뭐 다득점 무승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인다. 정 아스널 승 가고 싶다 하면은 핸디무 쪽 노려야죠. 뭐 무가 되든 핸디무가 되든 이핸디무가 됐든 어쨌든 무라인으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NJ님 그 아스널 경기 오버 가셨나요? 저도 오버 봅니다. 이거는 오버 가야 된다. 너무 빡세요. 승무패는 뭐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스널이 뭐 상성에서 강해도 맨유는 뭐 못한다고는 하지만 패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감독이 바뀐 이유라 또 지난번 4대0 대승이 좀 크긴 해요. 에버턴이 골을 못 넣은 것도 있지만 이 흐름 자체가 어쨌든 맨유가 나쁘진 않다. 해서 승패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맨유가 지금 감독도 안 바뀐 상황이고 여전히 못하고 있다. 지난번 뭐 에버튼하고도 비겼다 홈에서 그러면 아스날 승 가면 되죠. 근데 감독이 바뀌었고 감독이 바뀐 이후에 아직 3경기 무패고 그리고 그 아스날이 최근에 뭐 득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뭐 웨스트햄 2실점이라든가 그리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오버가 가장 좋다. 저도 오버가 가장 좋습니다. 오버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이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5시 반이 조금 넘어버렸는데 어쨌든 요거 마무리하고 아침은 6시까지 좀 마무리를 해서 뭐 한 조합을 보내드리든 2조합을 보내드리든 그거는 조합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좀 높게 가든가 아니면 진짜 좋아 보이는 딱 한 조합만 가든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경기는 넘지 않는 걸로 12월부터 최대한 이제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턴하고 브랜드포드 경기인데 에스턴이 최근에 조금 안 좋아졌죠. 제가 볼 때는 에스턴이 지금 12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브랜드포드가 순위가 더 높습니다. 1점이 많아서. 그래서 득실도 더 좋고 그리고 브랜드포드는 딱 이 단점이 뭐냐면 홈에서 이제 무패팀이 몇 팀 없거든요. 브라이튼하고 아스널 그리고 브랜드포드. 근데 원정에서는 1승이 없습니다. 1무 5패. 그래서 홈하고 원정이 아주 극강으로 갈리는 팀이다. 그리고 에스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패배가 많지는 않아요. 원정보다 이제 패배가 적은데 승점은 오히려 원정의 승리가 많기 때문에 승점이 더 높습니다. 근데 에스턴이 요새 이제 이긴 적이 없어요. 챔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상대 전적을 보면은 약간 반반입니다. 반반. 그리고 에스턴이 홈에서 브랜드포드한테 진 적은 없는데 1승 5무로 무가 많다. 무가 많다는 점. 그리고 이 최근에 에스턴의 이제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첼시 0대 3패, 유벤 0대 0. 2경기 득점이 없죠. 그리고 예전에 원정에서 3연패 할 때 그때도 1득점밖에 못했고 토트넘 1득점. 그래서 최근 이제 얘네가 몇 경기냐면 8경기 승리 없거든요. 3무 5패. 3무 5패인데 이 5패 중에 4패가 원정입니다. 원정 4경기 중에 3경기 득점이 없었고 사실 원정에서 패배를 많이 했지 홈에서는 크리스탈한테 진 것도 사실 컵대회예요. 컵대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턴이 홈에서 진 거는 그때 아스널전 이후에 아직 패배가 없긴 합니다. 2승 3무로. 그래서 여전히 홈에서는 예전에 한번 진 거 빼고는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안 좋아 보이지만 대부분 패배가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챔스가 껴 있습니다. 근데 챔스도 유벤투스전은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최근 홈에서 8경기 무패긴 해요. 4승 3무로 좀 최근에 무가 많아서 그렇지
어쨌든 홈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왜냐? 브랜트포드 지난번 뭐 레스터 4득점, 본머스전도 이제 가까스로 뭐 3대2 입스위치전이었나 아무튼 뭐 4대3 은근히 홈에서도 무패고 잘하긴 하는데 실점이 많았거든요. 홈에서도 브랜트포드가. 근데 원정의 브랜트포드면 달라집니다. 원정에서 무실점했던 경기가 그 리그컵의 이제 하위권 팀 다른 하부리그 팀 말고는 없어요. 그 최근에 에버턴전 비긴 거 빼고는. 그러니까 풀럼 2실점, 뭐 맨유 2실점, 토트넘 3실점, 그리고 리버풀 뭐 2실점해서 브랜트포드가 원정 성적이 안 좋다. 그러니까 에스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최근에 승리가 없고 패배가 많지만 대부분 원정에서 졌다는 점, 그리고 홈이면 그래도 에스턴 입장에서 원정에 이제 1무 5패인 브랜트포드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턴 입장에서는 지금 램지랑 오나나 정도만 부상이고 주전 키퍼가 마르티네즈가 뛸 수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브가 한 경기 뛴 것 같은데 그때 못 나왔는지 지금 뭐 부상 의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브랜트포드는 딱히 큰 결장이 없습니다. 해봤자 뭐 이제 장기 부상이라든가 이제 최근 부상이 없어서 뭐 공격적으로 보면은 에스턴도 만만치 않거든요. 뭐 와킨슨도 그렇고. 근데 이제 브랜트포드가 더 임팩트가 강합니다. 요한의 위사라든가 뭐 은베모. 얘네가 이제 각각 8골씩 넣고 있어서 득점 면에서는 얘네가 좀 더 세 보이거든요. 다만 에스턴이 홈에서 쉽게 안 진다는 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요거는 그래도 오랜만에 에스턴 홈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만에 하나 뭐 또 에스턴이 이제 뭐 못 이기는 그림이 그려지면은 글쎄 오버를 한번 노려볼 만한데 오버가 배당이 더 적습니다. 에스턴 승보다. 그리고 오버가 확실히 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에스턴이 은근히 홈에서 이제 비겼을 때 뭐 0대0도 있고 본머스 1대1도 있기 때문에 뭐 브랜트포드가 원정에서 이제 못한다고는 하지만 맨시티도 한 골차, 뭐 풀럼도 한 골차, 지난 에버튼전 비겼고 맨유전도 한 골차, 리버풀도 이제 2골밖에 안 줘서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더가 나면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에스턴 승무 사이드에서 보는 게 낫지 배당이 더 적은 오버를 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오버가 확실하게 보이면 가겠는데 글쎄요, 뭐 브랜트포드 생각하면 오버긴 한데 에스턴이 최근에 2경기 득점이 없기도 했고 근소하게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에스턴의 그냥 1대0 승리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버 가기가. 그래서 전 에스턴 승무 사이드에서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다.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스턴 승을 가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좀 무승부가 걸리면 건너뛰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턴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일단 6시까지 이제 조합을 보내드리고 구독자 게시판에도 이제 분석 결과를 올려드리고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해축 조합은 일단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나갈 듯 합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드린 다음에. 그래서 후원하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 게시판에 이제 분석 결과가 다 올라가고 뭐 가끔씩은 아닌데 고배당 갈 때는 이제는 후원 조합으로는 따로 안 나가거든요. 다풀 고배당이 뭐 산무라든가 이런 건 다 구독자 게시판에 올라가기 때문에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분석 결과만 보고 내가 골라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한 달에 5,000원도 안 하기 때문에 부담 없으실 거예요. 그냥 까까 한번 안 사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다시 보기는 여기서 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